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드론아빠입니다. 이번에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어 가족과 함께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비가 오는 신흥사부터 박물관, 맛집, 수영장과 공유 주방이 있는 숙소, 그리고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낙산사와 그곳에서 본 일출까지, 지금부터 강원도 속초와 양양에서 보낸 1박 2일 여행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도 첫 여행지인 속초 신흥사를 찾아간 날엔 비가 왔어요. 신흥사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안내에 따라 주차를 했어요. 주차 요금은 이렇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입구에 있는 설악 휴게소에는 편의점과 기념품 샵들이 있어요.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면서 신흥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장자율사가 창건하여 조선 인조 때 현재 이 자리에 다시 지어졌어요. 처음에 신흥사는 신이 점지해 주어 흥하게 되었다는 뜻이었는데 1955년 영동지역 불교를 새로 부흥시킨다는 염원을 담아 새 신자로 바꾸었다고 해요. 신흥사에는 멋진 보물과 건축물들이 있는데 잠시 후 소개해 드릴게요. 바닥에 표시된 주요 명소 안내서와 설악산 마스코트 반달 가슴군 동상을 보며 신흥사를 찾아 올라갔어요. 가는 길에는 설악 케이블카도 볼 수 있었는데 설악산의 멋진 절경과 함께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걸어가다 보면 설악산 지구 전적비가 있는데 6.25 전쟁 중 이곳에서 치른 전투를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설악산을 대표하는 금강 소나무도 본 후 다시 발걸음을 이어갔어요. 신흥사 입구인 일주문에 도착하여 인증사진을 찍고 일주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용도 감상했어요. 안으로 먼저 들어간 아이들이 급하게 부르길래 가봤더니 거대한 청동 불상이 보였어요. 이 불상은 통일대불이라는 높이 14.6m의 불상으로 1997년 통일을 염원하며 세워졌어요. 아이들도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고 아내와 저도 통일불상을 향해 기도드렸어요. 다시 신흥사를 향해 걸어가는데 비가 오는 설악산의 모습과 소리에 반해 천천히 감상하며 올라갔어요. 길 중간중간 소원 돌탑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잠시 멈춰서서 각자 돌을 찾아 우리만의 소원 돌탑도 만들었어요. 잠시 후 신흥사 입구 사천왕문에 도착했어요. 불법을 수호하고 악기를 막는 사천왕문을 지나 사찰에서 설법을 강의하거나 신도들의 심공간으로 사용된 보제루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보제루 앞에서 우연히 개구리를 발견해서 한창 구경했어요. 구경을 마친 후 보제루 및 통로를 지나가니 신흥사의 본전 보물제 1981호 극락보전이 있고 극락보전 안에는 보물제 1721호인 목조 아미타 열의 삼존 좌상이 있어요. 극락보전 앞에서 본 설악산과 신흥사는 멋진 옛 그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옆에는 불교와 민간신앙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정각인 삼성각이 있어요. 이번엔 신흥사 내의 약수터인 설정각으로 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신흥사 약수를 마셨는데 가지고 왔던 물보다 더 맛있다며 잘 마셨어요. 그래서 저도 딸이 갖다 준 물을 마셔봤는데 청량감이 느껴지는 물맛이 정말 좋았어요. 약수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주변을 돌아봤는데 출입 금지인 곳도 있으니 방문 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신흥사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관동 풍리의길 거점인데 이곳 종무소에 방문자 열권 스탬프가 있으니 잊지 말고 도장 꼭 찍어가세요. 신흥사 관람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스님들의 살이나 유고를 보관하는 석저물이 모여있는 부도군에 갔어요. 이곳에는 총 17개의 부도가 있는데 형태와 크기가 각자 다른 석저물이 모여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렇게 신흥사의 마지막 관람을 마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신흥사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국립산악박물관이에요. 이곳은 대한민국 유일의 산악 전문 박물관으로 산악 문화와 등반 역사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총 4개 층에 걸쳐 산악과 관련한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가장 먼저 1층에 있는 향로봉 VR 체험을 했어요.
고글을 쓰면 화면으로 설악산 향로봉을 볼 수 있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하늘에서 산을 둘러보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다음으로 기획 전시실에 갔어요. 현재 요산요수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을 배경으로 그린 산수화가 전시되어 있어 전통이 느껴지는 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엔 체험 공간이 가득한 2층으로 갔어요. 먼저 실내 클라이밍 머신 트랙맨을 이용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해서 한 번씩만 했어요. 옆에는 해발 3000m와 5000m의 저산소, 저온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고산 체험실이 있는데 인터넷 예약을 하지 않았고 현재 대기 예약 시간도 맞지 않아 밖에서 구경만 했어요. 다음으로 매드 찍기를 간단히 체험한 후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산악 체험실로 갔어요. 이곳은 사이즈별로 준비되어 있는 암벽화를 신고 클라이밍 체험을 하는 곳인데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레벨로 되어 있어서 한참 동안 클라이밍하며 놀았어요. 그리고 옆에 북카페에는 산과 관련된 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악교실은 산악안전, 등산과학, 산악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평상시에는 자율체험을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3층에 올라갔어요. 제1 전시실은 근대 등반의 역사관으로 한국 등반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2 전시실은 산악 인물실로 한국 산악사를 빛낸 인물들의 업적을 조명하고 있어요. 제3 전시실은 산악문화실로 산악문화의 기원과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산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4층 설악의 사계는 산악사진가 임용빈님의 설악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4층 하늘정원을 끝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은 속초 중앙시장 쪽에 있는 88 생선구이로 갔어요. 주차는 이곳에 해야 1시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가게 앞에서는 새빨간 숯이 담아지고 있었어요. 실내로 들어가면 테이블마다 후드가 달려있는데 이곳의 메뉴인 모든 정식을 시키면 직원분이 오셔서 직접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는 게 특징이에요. 같이 나오는 밑반찬과 미역국도 맛있었는데 무엇보다 숯불에 구워지는 다양한 생선들의 냄새가 먹기도 전부터 입맛을 돋웠어요. 평소에도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더욱 잘 먹었고 추가 반찬까지 가져와 가족 모두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오늘 하루 숙박을 하게 될 체스터톤스 속초로 갔어요. 지하에 주차를 하고 체크인을 하러 로비로 갔어요. 이곳은 로비 앞에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가 있어 사용해 봤는데 호텔에서 미리 받은 예약 번호를 입력하면 돼서 쉽게 체크인할 수 있었어요. 룸키를 받은 후 길을 물어보려 로비로 갔는데 아이들을 모시고 온 쿠키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는 C동 1층에 있는 원룸 테라스 패밀리 벙커룸을 이용했어요. 원룸형이라 방이 크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2층 침대가 있었고 옆에는 푹신한 더블 침대와 커피 캡슐 머신이 있고 전자레인지와 세탁기,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어요. 짐을 푼 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밖으로 나갔는데요.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천 수영장과 노천탕을 즐기기 위해서예요. 종합 안내소에서 인원 확인 후 손목 밴드를 받고 바로 수영을 시작했어요. 아직 날씨가 좀 쌀쌀했지만 물이 따뜻해서 수영하기 좋았어요. 수영을 한 후 옆 계단 위에 있는 노천탕에 가서 좀 더 뜨끈한 물에 몸을 담갔어요. 수영장과 노천탕을 번갈아 즐긴 후 방에 들어가 서비스로 구비되어 있는 세탁 세제로 바로 수영복을 세탁했어요. 옷을 갈아입은 후 저녁을 먹기 위해 B동 1층에 있는 요리 공작소로 갔어요. 이곳은 주말 아침엔 조식 뷔페로 사용되고 평상시엔 공유 주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조식을 이용하는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입구에서 인원 확인 후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쓸 주방을 고른 후 미리 챙겨온 음식을 꺼내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기와 주방 가전들이 전부 준비되어 있어 음식만 가져와서 조리할 수 있고 안쪽 밀키트 존에는 라면, 햇반과 각종 밀키트가 있어 구매 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는 고기를 굽거나 회를 가져와 드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이들에게는 에어프라이어로 피자를 구워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새우크림 파스타와 감바스 파스타 키트를 조리해서
집에서 가져온 과일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즐겼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용했던 식기와 자리를 깨끗이 정리한 후 옥상에 있는 루프탑에 갔어요. 루프탑은 넓고 휴게 의자가 많았는데 무엇보다 뷰가 멋있었어요. 구경하다 보니 루프탑에 우리 가족만 있어서 소화를 시킬 겸 운동을 하고 게임도 함께 하면서 재밌는 추억을 만들었어요. 실컷 놀다 지친 아이들과 아내는 숙소에 먼저 들어갔고 저는 사우나를 하러 치유인에 갔어요. 체스터톤스 앱을 설치하여 요금의 20% 할인을 받아 이용했는데 무엇보다 물이 좋고 실내도 넓고 깨끗해서 기분 좋게 피로를 풀 수 있었어요. 사우나를 마치고 루프탑에 다시 올라가 야경을 보면서 첫째 날을 마무리했어요.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기 위해 어제 갔었던 요리 공작소로 갔어요. 뷔페는 두 군데에 준비되었는데 먼저 핫 디쉬존에는 스크럼블과 베이컨, 소세지와 밥과 국, 수프류가 있고 감자튀김과 닭요리, 나물류가 있어요. 한쪽에는 즉석 라면과 컵라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콜드 디쉬존에는 빵과 샐러드, 요거트, 과일이 있고 주스와 시리얼이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커피를 네스프레소 캡슐로 마실 수 있어요. 각자의 취향대로 음식을 가져와서 맛있게 식사한 후 체크아웃을 하고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행지로 떠났는데 그곳은 바로 동해안의 절경을 품은 사찰인 양양의 낙산사예요. 낙산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671년 신라 문무왕 1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는데 관음보살이 동해 해변의 바위굴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서 7일간 기도하던 중 관음보살을 친히 보는 사찰을 세웠다고 전해져요. 첫째 날과는 달리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더 여유있게 낙산사를 돌아다녔어요. 올라가는 길에 템플스테이로 운영되는 인원료를 볼 수 있어요. 좀 더 올라가다가 국가유산 방문 코스 스탬프가 있는 안내소가 나와서 방문자 여권에 양양 낙산사 스탬프를 꾹 찍었어요. 낙산사 입구에 서 있는 홍해문을 지나 낙산사의 랜드마크 해수 관음상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스님을 만났는데 아이들에게 염주를 하나씩 선물해 주셨어요. 해수 관음상으로 가는 꿈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꿈을 빌며 지나갔어요. 푸른 숲길을 걸으며 아이들이 슬슬 지쳐할 때쯤 드디어 고대하던 해수 관음상에 도착했어요. 정식 명칭은 해수 관세음 보살상으로 1977년에 제작된 16m 불상이에요. 먼저 해수 관음상에 절을 하고 복전함에 성금을 넣은 후 복전함 아래 두꺼비 삼족섬을 만지며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는 중앙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옆으로는 광활한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정면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해수 관음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인증사진은 필수죠. 해수 관음상 앞에는 타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큰 종이 있어 아이와 번갈아 종도 쳐봤어요. 그리고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으며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그렇게 해수 관음상 관람을 마치고 올라온 길과 반대 방향으로 길을 내려갔어요. 걷다가 양양 낙산사 해수 관음 공중 사리탑 편말에 있어 따라갔어요. 보물 제1723호인 이 사리탑은 부처의 유골과 사리를 모신 탑이자 그 안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들로 조선시대 불교 미술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이어서 길을 내려가 보타전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정각으로 낙산사의 관음 신앙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에요. 보타전 내부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보타전을 나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2층 누각으로 갔어요.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커피와 율무차, 둥글레차가 무료로 제공됐어요. 의자에 앉아 따뜻한 음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새소리 들리는 보타전의 아름다운 모습과 낙산사의 연못 관음지를 내려다 보았어요. 관음지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불교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연못 한가운데에는 작은 석상이 하나 있는데 동전을 던져 석상 안에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서 던졌는데 실패. 관음지에서의 아쉬운 마음을 끌어안고 다음 목적지인 홍련암으로 향했어요. 홍련암으로 가는 길에서 본 동해안 절벽과 동해 바다의 절경이 너무 멋져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어요. 홍련암 종무소에 도착하여 그 앞에서도 시원한 파도를 잠시 감상한 후 해안 절벽에 위치한 홍련암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홍련암은 671년 의상대사가 낙산사와 함께 지은 암자로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어 관음굴이라고도 불려요. 밖에서 홍련암을 구경하고 이곳에 있는 삼적숨도 만진 후 9년 만에 다시 온 홍련암을 기념하며 아래와 사진도 남겼어요. 홍련암 구경을 마친 후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좌선 수행을 했던 장소로 전해지는 의상대로 갔어요. 이곳은 동해의 일출을 감상하기 좋다고 해서 사실 이날 새벽 일출을 보기 위해 혼자 갔었어요. 새벽해가 떠오르는데 구름에 가려져서 완벽한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빼꼼 나와 동해바다를 비춰주는 일출의 모습도 장관이어서 의상대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타임레스 일출 영상도 남겼어요. 의상대에서 동해바다를 구경한 후 앞에 있는 다리언 전통 찻집으로 갔어요. 커피와 차, 음료 등을 판매하고 전통 한옥 스타일의 실내 인테리어가 멋있었는데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래원 옆에는 의상기념관이 있어요. 이곳은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낙산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니 낙산사와 함께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의상기념관을 끝으로 낙산사의 모든 관람을 마치고 의상대 주차장으로 내려와 처음 주차를 했던 정문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10분 정도 걸어 정문 주차장에 도착하면서 속초 양양 1박 2일의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영상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국가유산과 관련된 여행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중 5월 이달의 코스는 전라도 중심의 소리길이에요. 구성진 가락과 극적인 창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소리 중 하나인 남도소리를 보고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방문 코스가 바로 소리길인데요.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5월의 소리길로 남도 선율여행 떠나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